보통은 지금 이 시기 때 제일 많이 물어보시고 많이 궁금해 하는 거는 우리가 뭐 몇 번에 통해서도 얘기했지만 공부를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성적이 안 올라요. 이거는 망고 진리잖아요. 제가 봤을 적에는. 그러니까 뭐 대부분 요 시기 때 어머님들이 상담 오시는 거는 이제 겨울방학 특강으로 내 아이를 이제 뭐 3개월 만에 뭐 중학교 거를 뗐니, 고등학교 거를 뗐니. 근데 이제 떼기 전에는 이제 막 뭐든 이제 계획을 세웠으니까 그 계획에 맞춰가지고 어머님들이 막 이제 그러니까 불타는 거지. 파이팅 개념이 막 생겼어. 그리고 이제 3개월이 막상 지난 이 시점쯤 돼서는 불안한 거야. 내가 했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가 좀 궁금하고 의구심이 나고 하니까. 그러면서 근데 괜히 좀 불안한 감이 조금 더 휩싸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최근 들어 제가 상담을 많이 해보면.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했는 것 같대. 그래서 겨울 방학인데도 놀러도 안 가고 밤 2시까지 숙제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근데 막상 또 다른 데 가서 레벨 테스트를 쳐보니까 성적이 안 나왔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뭘 짚고 넘어가야 되느냐를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거는 공부를 많이 했으면 성적이 잘 나와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정답이잖아요. 공부를 안 했는데 안 나오는 건 당연하지만 많이 했는데 안 나온다는 거는 거기에는 그 약간의 오류가 몇 가지가 있긴 하거든요. 그 첫 번째 오류가 많이 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왜 쉽게 말하면은 이제 총량이라는 법칙도 있고 가성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1년 동안 해야 할 일을 나는 3개월 안에 이제 줄여서 했는 거야. 그럼 3개월 안에 줄여서 했으니까 그러면 걔보다 1년을 해야 되는 거를 3개월 만에 하게 되면은 곱하기 4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곱하기 4를 했다는 거는 과연 이제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을 적에 그게 과연 가능했냐? 이건데 그냥 그 단타치기로 열심히 했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거지. 제가 봤을 적에는. 그러니까 3개월 만에 어떠한 이렇게 선행이라는 개념에서 봤을 적에는 3개월 만에 뭔가를 떼고 한다는 거는 솔직히 무리수가 많이 뛰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공부를 많이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온다는 건 솔직히는 공부만 했기 때문에 성적이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공부를 안 했는 게 아니고 했다라고 하면은 그 했는 거 안에서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럼 그 시작점에서 내가 지금 내 아이가 필요한 게 뭐였는지를 먼저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이제 진도가 좀 느린 것 같아서 나는 포인트를 진도에 맞췄단 말이야. 일단 뭐가 됐든 간에 한번 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질보다는 양을 내가 승부를 걸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3개월 만에 했어. 그러면은 얘는 실력을 쌓았다는 게 아니고 그냥 쉽게 말하면은 이제 시발점인 거지. 그러니까 양하고 질을 따졌을 적에 양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질적으로 승부를 걸려고 하는 시간도 그만큼의 또 노력이라는 게 필요로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혹시나 무시하는 건 아니었는지. 그래서 보통 이렇게 테스트를 쳐보게 되면은, 근데 3개월만 해서 이렇게 쭉쭉쭉 잘하는 애들은 상관이 없지만 솔직히 그 3개월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기 때문에 3개월 만에 뭔가를 완성시킨다는 생각으로 하게 되면은 너무 조바심이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일단은 이제 그런 경우를 제재하고, 그리고 또 어머님들이 제일 많이 일단 이제 또 다음 주에는 모의고사가 있고 다음 달에는 중간고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첫 시험, 뭐든 처음이잖아요. 새 학기, 신학기니까. 그러면 첫 시험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이라고 얘기하면 그냥 두근반 세근반이지 뭐. 처음을 위해서 우리도 뭔가를 위해서 노력이라는 걸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얻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심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겨울방학 시작 전에는 그 중간고사를 잘 치고 모의고사를 잘 치기 위해서 뭔가를 노력이라는 것만 했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쯤 되면 약간 불안감이 쌓여. 내가 했는 게 맞을까? 그리고 혹시나 안 나오면 어떡할까?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제가 봤을 적에는 공부를 자기가 제대로 하고 있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제 조건이 내가 그래도 겨울방학 때 뭔가 시험을 위해서 공부라는 걸 했어.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이제 약간의 마무리 단계가 될 거잖아요. 그 마무리 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점에 대해서 일단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일단 먼저 모든 시험은 그 시험들만의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신을 공부하는 거랑 수능을 공부하는 거랑 또 공부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영어 같은 경우도 토익을 공부할 때랑 토플을 공부할 때랑 그 목표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내가 목표점을 두고 공부를 했다라고 치면 그 목표점에 대해서 그냥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공부가 아니고 그 공부했는 그 실력을 바탕으로 그 실력과 점수로 환산을 해줘야지만 그게 아름다운 결말을 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쯤 돼서는 어머님들이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기출, 그러니까 모의고사도 기출을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일단은 첫 번째 스텝은 모든 학교에 이제 학교가 배정이 되고 그 학교에 걸맞는 기출 문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기출 문제는 어디서 구해라고 질문하시면,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EBS 들어가면 모의고사 다 있고, 그리고 뭐 어머님들 많이 다 아시는 뭐 족보닷컴이나 콴다 같은 데 들어가면은 그게 이제 내가 학원을 다니는 게 아니고 혼자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어디서 자료를 받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면, 카페 같은 것도 많잖아요. 족보닷컴도 있고 돈 일부 이제 결제를 하게 되면은 그 학교의 기출 문제들을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건, 일단 먼저 그 기출 문제를 받아가지고 그 시간 안에 일단은 시험을 쳐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신속과 정확이거든요.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가지고 점수가 잘 나온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그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약간 오류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했다면 그 시험에 나오는 색깔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신 같은 경우도 많게는 3개년 정도 하면 좋은데 적게는 한 2개년 정도, 최소한 2개년 정도는 하셔가지고 시간 안에 일단은 먼저 체킹을 해봐. 그러면 자, 여기서 시간이라고 하면 중학교 첫 시험이라고 하면 45분이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50분이고 수능은 100분이거든요. 모의고사는 100분. 그러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타이머 재서 시간 안에 내가 이 문제를 다 소화해내는지가 일단 파악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한 번으로 딱 끝내지는 말고 맨 처음에 이제 한번 시험을 쳐보고 근데 시간 안에, 그러니까 거기서 그럼 분류가 또 생기겠죠. 시간 안에 쳤는데 그러면 시간 안에 작년 거 한번 쳐보고, 그래도 재작년 한 2개년 정도는 쳐보면 약간 평균값이라는 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대한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거지, 최소한. 그러니까 여기서 전략이라는 것도 역시 점수대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내가 기출 문제를 풀어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모자랐어. 그러면 일단은 시간 안에 들어왔을 적에 한번 이제 내 점수를 보고, 시간을 주지 않고 난 뒤에, 시간이라는 전제 조건을 두지 않고 내가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느냐를 먼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필요로 하거든요. 시간만 있다고 하면 난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어. 그러면 얘는 시간 트레이닝이 필요한 아이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이제 시간만 안에 들어가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시간 안에 들어왔는데 이제 점수대별로 얘기하자면 이제 50점대, 60점대, 그 밑에나 그 정도야. 그러면은 얘는 지금 이미 쉽게 말하면은 시간이고 뭐고 간에 기본 문제에 대한 다루는 걸 굉장히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내신의 기본은 교과서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얘는, 그러니까 내가 뭐 일품을 풀고 최상위를 풀고 뭐 고쟁이를 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과서 유형으로 있는 문제라도 최소한 정독이 진짜 필요해요. 그러니까 수학뿐만 아니고 모든 과목에 있어서. 그러니까 정확도에서 밀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5, 60점이면 반칙이잖아요. 그러면은 얘들의 컨셉은 뭐가 돼야 되냐면 쉬운 문제 안 놓치는 걸 포인트로 잡아야 되거든요. 심한 문제를 잡겠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내가 쉬운 문제에서 실수 안 하고 맞춰도 그 점수대는 능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도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는 작업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이제 내가 한 7, 80점대 정도가 나왔어, 점수가. 7, 80점대가 나왔다고 하면은 그래도 교과서는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한번 보면서, 요로 점수대 아이들은 어머님들 교과서를 펴게 되면은 그 메인에 예제 문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과서를 볼 때도 요령은 그 밑에 생각 더하기, 그리고 책 이제 연습 문제 앞에 보면은 뭐
뭐 별천부럭처럼 그런 말들이 막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 안에서 보통 선생님들이 주관식이나 서술형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하신단 말이에요. 팁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거 위주로, 그러니까 교과서 문제를 다다다 외워라 이런 뜻이 아니고 그 교과서의 흐름을 조금 파악을 해주는 게 필요로 하거든요. 수학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7, 80점대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 너무 메인을 걸 필요는 없지만 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의 심화 문제랑 같이 겸해 주는 게 필요로 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내가 조금 더 욕심내서 90에서 100을 받고 싶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최상위권을 잡고 싶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쉽게 말하면은 이제 심화 문제 쪽으로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심화만 풀면은 또 오히려 또 쉬운 데서 놓칠 수가 있으니까 밸런스를 맞춰주면서 준비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뭐가 됐든 간에 상중하로 나눴을 때 상이 됐든 중이 됐든 하가 됐든 교과서가 메인이 돼야 된다는 건 공통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에서는 교과서만이라도 교과 유형에 나오는 문제만이더라도 정확하게 풀어내는 연습을 시키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중위권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교과서 플러스 너무 극상이 말고 심화 문제를 다뤘을 적에 시간 안에 들어오는 연습을 조금 더 시키는 게 나을 거고, 극상의 아이들은 교과서는 그냥 한 번 정도 그래 이런 거 있었어 정도 하고 그리고 자기 하던 패턴대로 맞춰서 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공부 시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열심히 했다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다고 했는데, 그럼 최소한 몇 시간 정도는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하신다고 하면, 내가 만약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최소한 이제 홍공의 시간, 학원 가고 이런 시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도 내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혼자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2시간 정도는 잡아주는 게 필요로 하고, 학원을 지금 다 가고 있을 거니까. 만약에 이제 홍공한다고 하면 이제 시간이 또 달라지겠고, 근데 만약에 내가 중학교 때 2시간 정도를 했어. 그러면 고등학교로 오게 되면은 2시간이 아니고 4시간이 돼야 되겠죠. 근데 중학생도 24시간이고 고등학생도 24시간인데 어떻게 4시간이 나와요가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4시간 같은 2시간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건 고도의 집중력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최소한 그 시간의 할당량 자체는 4시간을 비율을 따질 수 있는 문제량을 커버링을 쳐야 되거든요. 결국은 문제 양측이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잘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그냥 문제집 박스태기로 푸는 거 맞거든요. 근데 걔들만 보고 만약에 내 점수가 50점인데 박스태기 문제 푸는 건 봐서 문제집만 이만큼 사놓으면은 쉽게 말하면 100개 풀어서 100개 다 틀릴 것 같으면 걔는 양치기가 필요한 아이가 아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치기가 필요한 아이가 그 필요한 순간들, 그러니까 90에서 100인 아이들은 그런 애들은 하루에 문제를 100개를 풀어도 그만큼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되고 몇 개 안 틀리기 때문에 피드백을 할 게 그렇게 크게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밑에 아이들은 100개 풀면 50개 틀려버리면, 근데 50개는 피드백은 하지 않고 다음 스텝으로 자꾸 넘어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시험지를 받으면 전부 다 하는 소리는 이 문제 봤는데요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보기는 많이 봤어. 그러니까 공부한다고 앉아있는 시간이 긴 거지, 엄밀히 따지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활용 들어갈 때 선생님 저 거리 시간 송경 묻는 문제, 이 문제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일 묻는 문제, 수도꼭지 묻는 문제, 이거 진짜 많이 봤거든요. 진짜 많이 봤거든요라고 얘기하는 건 많이 봤지만 결국 문제는 못 풀어냈다는 게 되잖아요. 그럼 아마 얘는 공부할 때도 많이 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많이 봤는데 나는 일단은 일 문제는 나는 못 풀어라 해서 아예 맨날 안 풀었다는 거지. 뭔가를 시도하지 않고. 그러니까 문제 읽는데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문제만 받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그런 유형이 있고, 그래서 일단 나는 그 문제가 나오면 안 풀어졌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랑, 나오는 건 알아. 나오는 건 아는데 만약에 내가 조금 뭔가를 시도는 했어. 뭐 예를 들면 일 문제든 거리 시간 송영 묻는 문제든 그림도 그리고 표도 이용하고 대충 했어. 근데 항상 끝에 만약에 답이 많이 틀렸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틀리는 이유가 산수인 경우가 있고 뭐 하나씩을 실수를 할 거란 말이에요. 모든 문제는 수학뿐만 아니고 다 문제 안에 답이 있는데 그 문제를 정확하게 읽지 않으면 그 내용을 파악을 못해서 틀리는 게 아니고 그냥 점수가 안 나오는 거라고. 그러면은 분명히 문제에서는 둘레의 길이를 물었는데 지 혼자 너무 이 문제는 넓이를 항상 물었단 말이야. 그럼 넓이를 구하는 거지. 그리고 x를 물었는데 지 혼자 y를 대답하고. 그런데 그거는 얘가 이걸 풀 줄 모르는 게 아니고 풀 수는 있는데
단지 점수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아이한테 필요한 거는 엄밀히 말하면 약간 정확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조금 이제 아이 스스로가 캐치할 수 있으면 정말 좋고, 캐치할 수 없다면 이제 그걸 캐치를 해주면서 넘어가야 다음 스테이지, 즉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계속 그런 안 되는 거를 계속 반복만 하다 보면은 그냥 그게 어머님들 쉽게 말씀드리면 그게 구멍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직관적으로 풀어내는 문제가 있고, 또 어느 정도의 약간의 뭐라고 해야 되나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그리고 특히나 내신 같은 경우는 이원 목적 분류표라는 게 있어서 요까지 쓰면은 서술형 같은 거 쓸 때 요까지 쓰면 몇 점, 요까지 쓰면 몇 점, 요까지 쓰면 몇 점이라고 딱딱딱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안에서 쓰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그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용어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감점이라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거지. 모의고사는 세심한 배려보다는 크게 봐서 일단은 뭐 서술형이 아니고 단답형이니까 답을 찍어내는 건 과정이지만, 내신 같은 경우는 어쨌든 서술형이 존재하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용어 자체에서도 미스가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꼼꼼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그러니까 지금처럼도 내신을 대비하는 나의 자세와 모의고사를 대비한 나의 자세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출제자 그리고 또 그런 목적에 따라서 공부하는 방법이 달라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그냥 공부만 했는 거지. 뭐가 나오는, 그러니까 시험 문제 A에서 나오는데 혼자 B를 공부를 한 거야. 그럼 이제 이유가 나온 거잖아. 원인이 나왔는 거잖아. 그리고 보통 그러니까 진짜 요즘에는 교과서 하는데 교과서를 잘 들고 다니는 아이들이 잘 없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또 되는 건 맞고, 그리고 고등학교 정도가 되면은 중학교는 부교재를 쓰는 학교가 진짜 극히 드문데 요즘엔 고등학교는 부교재를 쓰는 학교들이 많거든요. 그럼 그 부교재를 먼저 봐야 되는데 그 부교재는 놔두고 다른 문제집을 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불성설이 된다고. 그러니까 내신은 말 그대로 내신이잖아요. 내가 누가 출제하는지 알고 푸는 문제라고. 근데 모의고사는 누가 푸는지 누가 내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푸는 거기 때문에 같은 조건이 될 수 있지만 내신은 같은 조건이 안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시험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노? 시험이라는 건 내가 흘러왔는 과정에 대한 결과물인 거잖아요. 근데 결과가 좋아야 그 과정이 아름답다는 건 이미 어머님들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결과가 나쁘면 내가 아무리 노력했는 이 과정들이 그냥 묻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진짜 안타까운데, 근데 뭐 지금쯤 돼서는 저도 이제 다음 주 시험 치는 고3들한테나 고등학교 1, 2학년들은 좀 덜한데 고3들한테는 네가 겨울방학 때 이런 열심이라는 걸 해가지고 와가지고 3월 모의고사라는 걸 칠 때는 그냥 목표점을 먼저 세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점수가 안 좋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 유형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적에 내가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느냐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근데 왜 전혀 생뚱맞게 진짜 이변이 생겨가지고 신유형으로 다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얘는 기출문제로 계속 공부를 했는데 신유형으로 문제가 다 출제가 돼버렸다고 친다면 그럼 점수가 안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은 일단은 치르는 자세가 최선이라는 걸 하고, 그 최선이라는 결과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번 시험은 끝이 아니잖아요. 졸업도 항상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시작이라고 얘기하듯이 시험도 끝이 없단 말이에요. 끝이 없는 시험을 또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노력의 과정이 필요로 하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되는데, 이게 말은 참 쉬운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처럼 쉽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하라고는 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아직 중간고사는 4월 말에서 5월 달에 초에 쭉 노는 연휴가 있으니까 보통 학교에서 4월 말쯤에 많이 치거든요. 대부분의 학교들은. 칠 때는 그런 이제 내가 그래도 일단 아직까지 한 달 남았으니까 순공 시간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필요로 하고,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실질적으로 공부를 하는데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학원 가고 이런 거 빼고 그냥 내가 진짜 순공.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순공 시간이 최소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2-3시간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데 그 시간조차도 안 나왔다고 하면은
일단은 그거는 이제 공부하는 스타일이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학원 가서 공부했는 거를 공부했다라고 쳐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내가 강의를 들으러 가고 이렇게 했는 건데, 공부는 내 혼자 스스로 뭔가를 해결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공부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는 거는 내가 문제를 스스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고 내 혼자 고민을 하면서 스스로 해결해 나간다는 건데, 이게 수업을 듣는 거를, 그러니까 이게 칠판식 수업, 이렇게 뭐 강의식 수업을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착각한다고. 그건 내 건데, 아이들은 칠판에 문제를 선생님들이 풀고 있으면 자기가 다 알 것 같거든. 지 거라고 착각한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려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양치기를 해야 되는 것도 결국 내가 문제를 풀어야 그게 양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일단은 양치기가 되기 위한 그 과정들을 좀 이겨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것도 또한 약간 어머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좀 뭐랄까, 애가 좀 버거워하는 단계가 오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또 이렇게 우리가 특징적으로 분류를 해보면, 이게 처음에는 그냥 순덩순덩순덩 한 거야. 순덩순덩순덩 하다가 이게 어느 시점에 오면은, 쉽게 말하면은 약간 이제 심한 문제나 그런 문제가 풀 시점이 오게 되면은 생각을 좀 하기가 싫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가 그냥 어렵다는 생각을 하니까. 근데 그걸 딱 깨고 넘어가야 또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게임하는 거랑 똑같다고. 처음에는 게임 쉽게 하다가 다음 스테이지 넘어가려고 그러면은 또 뭔가를 넘어서야 되잖아요. 그 넘어설 때 몇 판 자꾸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인생 사는 거나 시험 치는 거나 이런 과정들이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좀 힘들어 한다는 게 어떤 포인트에서 힘들어 하는지를 조금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엄마가 잘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뭐 그게 학교 선생님이 됐든 얘를 수업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됐든 그런 소통의 과정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 잘 푸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 쉬운 문제를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을 했다면 난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야 된다고. 그럼 다음 스테이지 넘어가기 위해서는 얘가 자꾸 틀릴 거거든요. 근데 엄마는 무슨 생각하냐면, 시간이 계속 지났는데 왜 다 안 맞지라는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 시간 다 버텨야지만 최상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는 절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예로 제가 수업하는 애들 또 보면, 처음에는 이제 쉬운 문제 푸니까 다 맞아. 근데 이제 어느 순간 가면은 문제 난이도가 올라가거나 그러면 이제 자꾸 산수가 틀려. 그러면 지는 푼다고 풀이도 안 적다가 오만상 적었는 거야. 그 한 바닥 다 적었는데 뜩 틀리잖아요. 그러면 여기 틀려가지고 짜증내고 안 하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왜 틀렸을까 해서 다시 보는 애가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우리 다 알잖아. 2번이 이긴다는 거. 그 과정을 조금 버텨주는 게 필요로 하거든요. 그 버팀목이라는 게 굉장히 거기서 좀 필요로 한데, 거기 올라갈 때 숨이 깔딱깔딱 넘어갈 때 그냥 하기 싫은 거지 뭐. 그러니까 그냥 하기 싫잖아. 어렵잖아. 그러면 애가 또 집에 와서 힘들다 소리 많이 할 거거든요. 그 힘들다는 게 어디에서 힘든지를 조금 아시는 게, 그래야지 다음 스테이지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힘들다라고 하는 게 어디에서 힘들다고 얘기하는지를 어머님들이 좀 잘 체크해 주시면 좀 낫죠. 안 많게도. 그러니까 뭐 다 힘들지 안 힘든 게 어딨겠노. 그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 다 해내고 버텨내고 했는 애들이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봤을 적에는, 그러니까 그 뭐 이제 또 번외 얘기로 질색고시 뭐 이런 얘기들도 보면, 그러니까 너무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얘들은 그 힘든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거니까 아동 학대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뭐 그 말도 보면은 저도 TV 프로그램 못 봤지만 짤로 이렇게 보면 저만이 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또 어떡하겠노. 그 말 하는 애가 있겠지 뭐. 그러니까 사교육을 막 부추긴다라는 느낌으로 자꾸 몰고 가다 보니까 그게 좀 저는 좀 안타까웠거든요. 사교육을 꼭 해야지 이걸 한다는 건 아니었는데, 근데 자꾸 이제 여론이나 이런 데서는, 그러니까 뭐 왜 제이미만 같은 경우에 뭐 이게 물론 각색되고 한 내용이지만 1부터 10까지 다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좀 기다려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이맘이 용변 보는 것도 관쌤 붙여야 된다 했는 것처럼, 그건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건데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싶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상담도 해봤었냐, 어떤 이야기를 들었었냐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건 없다는 걸 어머님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학원이나 이런 데서 약간의 커리큘럼이 있다는 건 그 커리큘럼이 필요 없는 커리큘럼을 넣지는 않는데, 근데 아이들이나 엄마들이나 단어 그 영어로 예를 들자면 단어 외우고 하는 거 천지 필요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어떤 어머님이. 근데 결국은 마지막 가서는 단어 외우는 과외쌤을 찾으시더라고. 그러니까 어휘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없이 이루어지는 건 없거든요. 그럼 그게 언젠가는 구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에서 웬만하면 좀 뭐랄까 완성도를 내가 높이고 싶다. 나는 일단은 학원을 보내거나 뭐 할 때 나는 완성도를 높여가면서 내 아이를 키우고 싶다라고 했으면은 거기서 나오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숙제에 대한 완성도를 굉장히 높이시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쓰셔야 돼요. 그게 습관을 잡는 거지. 솔직히 자기 주도로 맞춰갖고 자기가 알아서 막 이렇게 하는 애들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할 거거든요. 그래도 일단은 그러니까 숙제는 홈워크이잖아요. 그럼 집에서 하는 일이잖아. 그러면 집에서는 지보고 내가 빨래하고 청소해라는 얘기 안 하잖아. 그러면 지가 집에서 해야 되는 일은 학원 갔으면 학원 갔다 오는 숙제는 해야 안 되나. 그런 책임감 심어주셔야 돼요. 근데 그거 잘 안 되니까 그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게 되면은 그거 자체가 사이클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시험 기간에만 공부를 하려고 해. 그럼 그게 벼락치기잖아요. 솔직히 내일 시험 치는데 오늘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시험을 잘 칠 것 같으면은 여태껏 했는 애들은 뭐 삐꾸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단계씩 일단 좀 이게 스텝 바이 스텝을 조금 밟는 연습을 조금 시켜주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장기간 쪽으로 그러니까 단시간에 우리 100m 달리기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좀 멀리 보고 천천히 쌓아간다라는 느낌으로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시험 기간이잖아. 그러니까 시험 기간에는 멀리 보고 가는 게 아니고 진짜 내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이제 기출 문제를 통해서 내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두 번째는 내 위치에 맞는 약간의 목표 점수를 설정을 하고 그 목표 점수를 자꾸 도장 깨기처럼 그런 식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일단 내신일 때는 가장 기본은 뭐가 됐든 간에 학교 교과서랑 학교에서 있는 교과서랑 부교재는 일단 무조건 베이스 깔고 그 다음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교과서랑 부교재는 뒷전이고 나머지 걸 뭔가를 한다는 건 고득점을 받는 것도 힘들기도 하고 그런 아이들이 고득점을 받을 확률은 굉장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이제 시험을 준비를 시키시는 시점들이 온 자녀들이면 요건 일단 조금 잘 염두에 두셨다가 한 번 정도는 체크 한번 해보시고 특히나 그래도 당장 다음 주치는 모의고사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는 중학교 3학년 과정들을 시험을 치르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는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고 누군가는 또 아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또한 정답은 없어요.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얘가 선행도 안 돼 있었어. 선행도 안 돼 있고 일단은 선행도 안 돼 있으니까 고등학교 과정을 진도를 나가야 되는 상태였다고 하면 얘는 모의고사를 보려고 하는 여력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한테는 필요 없다가 맞는 거고 그런데 내 아이는 일찌감치 선행이라는 걸 시작을 해서 이렇게 쭉쭉쭉쭉 단계를 밟아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 모의고사는 굉장히 의미 있는 모의고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목적과 취지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1학년이나 2학년들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는 의미 있는 모의고사고 누구한테는 뭐 그냥 한번 쳐보자는 의미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겨울방학 때 내가 무엇을 위해서 공부를 했느냐에 따라서. 근데 고3 같은 경우는 그걸 위해서 모든 고3들이 준비를 했다고. 그러니까 얘들은 그 모의고사가 첫 모의고사인데 그냥 마지막 파이널 모의고사랑 느낌이 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뭐 숫자적으로 얘기했을 적에 그렇지 않다고. 왜냐하면 3월 모의고사는 전범위가 들어가지도 않고 거기 재수생들이 들어오지 않거든요. 번외 얘기로 올해 같은 경우가 근데 매년 입시는 변수가 많이 작용을 하잖아요. 변수가 많이 작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N수생이 증가하고 뭐가 증가하고 이런 말들 굉장히 많이들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들도 뭐냐면, 그러니까 한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이제 한 예를 들자면 내 아이가 원래는 수능을 못 칠 것 같아서 수시로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수시를 원서를 이제 조금 낮은 데를 원서를 썼는 거야. 그래서 수시를 낮은 데를 원서를 써가지고 근데 얘가 생각외로 수능을 잘 쳐버렸어.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서울대 의대 못 갈 것 같아가지고 수시로 그냥 한양대나 성균관대를 넣었단 말이야. 근데 넣었는데 얘가 수능을 너무 잘 쳤어. 그러면은 한양대나 성균관대를 이제 수시에서 떨어져 줘야지만 내가 정시로 갈 수가 있는데 뭐 어떡하노? 추가 합격으로 붙어 붙는데. 그러면 얘는 일단 정시를 낼 수 있는 카드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나무 얘기다 보니까 어머 진짜 아깝겠다가 되지만 이게 본인 일이면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일을 내가 어떻게 아냐고. 아무도 모른다고. 내가 수능 그만이 잘 칠 줄 알았겠냐고. 그러니까 평상시 맞춰갖고 그래도 얘가 수시를 쓸 때 간 쫄려가지고 썼단 말이에요. 이거라도 붙였으면 좋겠다 싶어서 썼는 거지 이거 떨어져도 돼요 라고 썼는 애는 없단 말이에요. 나 그래도 이거 냈을 적에는 붙으면 간다는 생각을 보통 80, 90%는 하고면서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막상 수능을 너무 잘 쳐버린 거지. 그러면은 아깝겠죠. 그런 애들이 또 재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재수생들이 그런 의미에서는 상위권의 재수생들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중하위권이나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또 그렇지는 않아. 그러니까 이게 일반화의 오류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어머님들. 그러니까 TV나 이렇게 언론이나 뭐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거는 약간의 극소수인 아이들을 일반화로 쫙 풀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 범주 안에 내가 못 들어가면 루저라는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한테는 뭐가 있다? 틈새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극상위권 있고 하위권 있으면 중위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그러니까 TV 나오는 거는 여기 아니면 여기를 얘기하는 거지 여기 있는 애들 잘 얘기 안 한다고. 그럼 재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를 얘기하는 거지 여기를 얘기하지 않거든요. 여기 못 들어갔다고 너무 우려하실 필요도 없고 루저 느낌을 드는 게 아니고 내가 여기를 들어가야지 나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누가 아냐고. 그런 아까 좀 전에 참 그런 걸 보고 우리는 수시 납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애들은 그래도 대부분들은 또 한 번 더 도전을 하려고 애는 한 번 더 도전하려고는 해요. 왜냐하면 공부했던 가라가 있으니까 수능 치는 거.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려고 또 대학교에서는 이제 정시를 조금 더 줄인다는 말을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금 줄인다, 뭐 한다. 이게 뭐 확정된 거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없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연연하시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지금 내가 만약에 시험을 쳐야 되면 지금 시험을 쳐야 되는 거에 포인트를 맞추면서 한 단계 그냥 나가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나갈 때 아이들한테나 나한테나 아이하고는 항상 어머님들이 목표점을 설정을 하고 움직이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공부만 많이 한다고 내 아이가 성적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성적이 안 나오는 기준이 다르잖아요. 누군가는 100점을 기준을 둘 거고 누군가는 70점을 기준을 둘 건데 그 공부했는 양에 점수가 비례할 수도 있는데 공부 좀 해놓고 100점을 목표로 한다. 이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 아이 등급은 5등급인데 엄마 눈은 2등급에 가 있으면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등급 눈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5등급에서 4등급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자는 게 맞는 거지. 엄마 설명회는 이제 의대 설명회를 가고 있고 내 아이 성적은 5등급이야. 그럼 여기 이 갭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좀 뭐라고 해야 되노? 너무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위치를 일단 정확하게 먼저 파악해 주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죠.